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김동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발표를 참 잘 들었는데요. 일단 핀텍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그 과제라는 것이 이번 주제인데 방향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그 과제 중에 하나 아까 한 분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아까 알리페이에서 어떤 보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기존에 지금 현재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했던 어떤 그런 기존의 보안에 대한 시스템이 이제 안 해도 되는 의무 상황에서 꼭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핀텍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모델로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현 상황이고요. 이랬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안전성, 보안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프라우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라는 거. 그 핀텍이 이번에 생기면서 핀텍이라는 컨셉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굉장히 유명한 시스템이 된 것이 FDS입니다. 아까 질문에서 나왔지만, 근데 그런 FDS가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그 기존의 FDS가 이번에 핀텍 때문에 새로 나왔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아주 오래된 카드사 비자 마스터에서도 시작 때부터 이 FDS 시스템은 계속 개발되면서 굴러가고 있었던 운영되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FDS가 이제 새로 이제 어떤 공인인증서 같이 어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이제 없이 자체 보안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FDS는 이제 꼭 운영돼야 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FDS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보안성에는 아직 위험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FDS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FDS가 잘 되려면 굉장히 그 사례가 많아야 됩니다. 이상 거래에 대한 사례가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면서 그것을 어떻게 탐지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그런 사례 베이스로 쭉 오랫동안 진행돼야지 안정화되고 아주 똑똑한 FDS가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행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예제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운영될 수 있는 FDS를 못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갖춰 나가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알리페이에서 보면 알리페이에서 FDS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심지어 시스템이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알리페이 그에서 나온 그 특징물을 보면 알리페이의 가장 큰 사회 공헌도가 고용 창출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FDS, 그러니까 이상 탐지를 사람이 보고 앉아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핀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는 건 맞고요. 근데 그거는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무리 잘 되더라도 어떤 약간의 거액의 아주 중요한 페이먼트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페이먼트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인 방지 정책, 부인 방지 대책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가 그것을 대신해서 해줬습니다. 근데 공인인증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안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태라든지 부인 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이 결제가 제대로 결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체계가 확립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DS가 너무 떠서 이것만 하면 보안 시스템이 다 된다고 믿을 수 있겠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보안 시스템이 계속
부인 방지를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은 계속적으로 갖춰가 나가야지 핀텍이 잘 나가다가 한번 탁 꼬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보안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분 예. 딱 지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보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상우 상무님께서 5분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저도 이제 이런 정보 보안이나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어떤 오퍼레이션 리스크 관련된 서비스를 자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김동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보안에 관련돼서 좀 연이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총 4가지 세션을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좀 기억을 좀 가보면 이승복 박사님이 제약이 없고 그런 어떤 비대면 그리고 그런 편리한 지급 결제 같은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태계의 필요 요건이란 부분들을 들어주셨는데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이제 연결선상에서 이런 충분하게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체계를 뭔가 완성시켜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생태 요건으로 나왔던 게 이제 빅데이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개인 정보를 과연 공유하는 거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보호하는 거와 있어서의 분명한 부분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항상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개인정보보호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장 활용되고 있는 비식별화, 그러니까 보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로막는 배리어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세션에서 좀 기억이 나는데요. 한 분께서 그 핀테크 업체 정보보호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질문하셨던 게 금융회사마다 보안성 검증의 그런 어떤 잣대가 그리고 기준이 굉장히 달라서 대응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걸 제가 좀 메모를 해놨고요. 컴플라이언스 즉 어떤 규제의 관점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종의 시프트 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뭔가 디스크립티브, 뭔가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는 그런 형태에서 뭔가 기준 원칙으로, 그러니까 프린시플 원칙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감독 당국의 수장이신 분이 많은 자리에 나와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그런 원칙이 디스크리티브에서 프린시플로 이동한다고 해서 당장 기존에 나왔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다 익스파이어 되고 효력이 없다라고 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은 이동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디스크리티브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어떻게 보면 뭔가 이중고에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많은 컨설팅 같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나 이런 관련된 정보보안 관련된 법령을 한 몇 개 정도 지켜야 되냐면 한 50여 개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호조치 기준 같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카운트를 해보면 50여 개가 좀 안 되고요. 그 개수에 있어서 다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모바일 결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금융회사 그리고 핀테크 회사에 있어서의 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코멘트를 조금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이런 보안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기존의 소비자들이 이런 모바일 결제나 신규 결제에 들어오기에 가장 꺼려지는 중요한 원인으로 가장 넘버 원, 투로 꼽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세부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정보, 그냥 내 나이나 성별, 이름 이 정도만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조차도 나는 제공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불신들이 굉장히 많다. 결국 다르게 보면 좀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고객들을 뭔가 후킹하고 게더링하는 데 있어서의 강점을 분명히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어떤 믿을 수 있는 수준의 보안으로 가져왔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객과의 좀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요건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에서 조사된 부분이긴 하지만 100점 만점에 가장 그래도 신뢰성이 높은 플레이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70점 정도를 받고 있는 게 금융회사고요.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그 70점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한 수준의 보안 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우리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좀 규제가 시프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놓은 보안 체계를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플레이어들한테 좀 잘 알려주고 가이드를 주는 그런 일종의 큰형님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그 자세를 보였을 때 시장에 신규로 진입을 하는 우리 핀테크 회사들은 그런 금융회사들이 지금까지 많은 어떤 리소스, 그 리소스에는 돈과 시간과 사람이 분명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을 하고 그런 쪽에서 전달해주는 그런 체계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을 좀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가 보안이라는 부분들을 어떤 걸림돌만이 아닌 뭔가 이 핀테크가 잘 성장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보안의 중요성과 감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김정혁 팀장님께서 5분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 그 금융 보안이 좀 부족했는지 앞에 토론자 두 분께서 다 보안 관련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김종현 위원이 지적하신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 진출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하락된다든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런 지적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맨 처음에 주제 발표하신 이성복 박사도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알리페이 같은 경우도 인터넷 유선 인터넷이 아닌 모바일로 바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페이먼트가 바로 진행됨에 따라서 국내 시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모바일 결제 기술이라든지 보안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중국인들이 80% 이상이 알리페이를 신뢰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전자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한 30년째 되고 있는데요. 핀테크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 위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IMF라든지 카드 위기,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 큰 충격을 줬는데 금융 IT 같은 경우도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가 가장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IT 기술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떤 당시에 그 벤처 CEO들이 어떤 이윤 추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익 이런 부분에 많이 할애를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좋았던 기술들 IT 인프라들이 회사와 함께 많이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그 CEO들을 만나다 보면 좋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어떻게 그 자금이라든지 진입 장벽을 어떻게 규제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보안 같은 경우도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보안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5년 동안 그 인터넷 뱅킹 이후에 보안 투자를 했던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똑같은 보안성 심의 잣대에 그런 잣대에 그 기준을 놓는다면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날개를 못 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감독 당국이나 그 정책 당국에서 많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더 이제 최근에 발표한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가 경쟁력은 26인데 그 금융 경쟁력은 8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금융 경쟁력이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에서 어떤 부분은 이제 주인 없는 은행이 많다, 또 과도한 규제가 많다 해서 이런 것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금융기관하고 그 ICT 기업들이 협력해서 나가지 않으면 글로벌 세계 기업들하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 또한 소비자 보호도 어려운 측면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